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지난달의 토픽은요, 무려 3계단이나 밀린 한국의 GDP 순위로 뽑아봤습니다. 2022년 최신 기준에 따르면 전 세계 GDP 순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조 6,733억 달러로 해서 13위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종전 21년도에는 우리가 10위 딱 탑10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달러가 강세하다 보니까 원화가 약세가 됐고, 그리고 원자재 수입 물가 상승, 수출 부진 이런 것들로 이제 모여졌습니다. 참고로 전 세계 GDP 1위는 미국이죠. 25조 4,627억 달러고요. 2위는 중국입니다. 17조 8천억 달러 정도 되고요. 3위가 이제 일본인데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4조 2,256억 달러니까 1, 2위 탑2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이어서 독일, 영국, 인도, 프랑스, 캐나다, 러시아, 이탈리아가 탑10에 들었고요. 그리고 11위가 브라질이고요. 12위가 호주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제 러시아, 브라질, 호주가 우리 뒤에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200여 개 나라 중에서 상위 5%에 들어가는 그런 아주 대단한 그런 GDP 규모를 보이고 있죠, 우리나라가. 자, GDP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GDP는 이제 한 나라의 국내에서 생산되는 총 뭐 상품이라든가 서비스의 합계예요. 즉 부가가치 합계인데 소비와 투자와 정부 지출 그리고 순수출을 더하는 거거든요. 순수출은 뭐냐 하면은 수출 빼기 수입이에요. 수입이 혹시 많아지게 되면은 GDP는 뭐 거의 제로에 수렴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나야지만 GDP도 총량이 커지고 그리고 GDP 성장률이 커집니다. 여기 성장률이 왜 중요하냐면요. 어느 숫자 시점에서 이 위치가 발전적이냐 아니면은 후퇴하는 거냐에 따라 볼 때 성장률이 플러스가 되면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해외에서 자본이 유치되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GDP 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것은 있던 일자리도 없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 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는 지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경제 지표를 만들 때 가장 비싼 돈을 주고 가장 오랜 시간에 만드는 통계가 바로 GD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7대 경제 지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오랜만에 보는 2%대에 안착이 된 것 같아요. 2.3%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물론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너무나도 올랐기 때문에 기저효과 때문에 내려간 것도 있습니다만 더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고요. 경제심리지수는 94.10으로 100보다 아래에 있지만 좀 선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소비자 심리지수는 좀 올랐습니다. 103.2포인트예요. 100보다 위에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심리라는 거죠. 가계에서 볼 땐. 제조업 BSI 지수는 72포인트로 여전히 좀 아래에 있고요. 무역 수지가 2개월 연속 흑자가 났습니다. 그동안 한 1년 동안 마이너스에다가 지난달 무역 수지는 16억 3천만 달러 흑자가 났고요. 외환 보유액은 2023년 6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4,214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가 지수는 제가 관찰하는 6대 지표 모두 다 플러스가 있는데요. 캔들 차트 월봉 기준입니다. 코스피는 2.66%가 올랐고 코스닥은 7.8%.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 같은 경우는 3.35와 4.05로 올랐고요. 그리고 상해 종합은 2.78%, 홍콩 항생은 6.15%가 올랐습니다. 모처럼 전 세계 증시가 좀 플러스가 되는 것은 코로나19도 이제 종결이 되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뭐 장기전으로 돌입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돌발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또 앞으로 어떤 변수가 생길지는 장담할 수가 없죠. 뭐 대만에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아니면 러시아에서 핵을 사용한다든가 하게 되면 엄청난 또 후폭풍이 증시에 몰아칠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는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지난달 평균이 3.638%입니다. 그래서 그 전 달에 비해서 0.091%포인트가 올라서
시장 금리는 좀 오르는 느낌이 들어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몇 번에 걸쳐서 3.5%로 동결했는데 시장 금리는 상대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것이 좀 약간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고요. 코픽스 금리죠. 즉 대출 금리는 잔액 기준은 3.8%, 신규 취급액 기준은 3.7%에서 각각 0.04와 0.14% 포인트가 전달에 비해서 올랐습니다. 환율은 약간 높은 위치에서 안정화되는 느낌이에요. 즉 지난달 평균 원달러 환율이 1285원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 전달에 비해서는 13원에 내렸는데 사실 지난 2000년도에 들어서 20여 년 동안 원달러 환율의 평균은 1150원 정도에 수렴하거든요. 거기에 비해서는 뭐 한 130원, 150원 이상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달러가 강세가 여전하다라는 시그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통화량을 보면 총통화 M2죠. M2 증가율이 뭐 이 정도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관찰하기 힘든데 2.3%입니다. 그만큼 시중에 돈이 부족하다. 좀 돈이 씨가 말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최근 수년 동안 아파트 가격 서부터해서 일부 뭐 코인이라든가 이런 가격들이 폭등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유동성이었습니다. M2가 총통화가 많이 풀렸기 때문에 시중에 그 돈들이 은행에 머무를 수가 없죠. 금리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자산에 갖고 그 자산 중에서도 현금화가 쉬운 즉 증권화가 되어 있는 그런 자산 쪽으로 갔다를 보면 되겠습니다. 아파트는 증권이 아닌데 왜 올랐느냐? 아파트는 부동산의 증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똑같이 생겼고 그리고 한 물건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몰려있지 않습니까? 단지별로.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유동성이 확보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증권화의 개념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다른 여타 단독이라든가 빌라라든가 이런 주택에 비해서 고평가되지 않았는가 이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은 53조로 해서 소폭 강세였고요.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13조 9,400억 정도 해서 좀 올랐고요. 그리고 주식회 펀드 잔액은 초폭 올랐습니다. 99조 정도 됐습니다. 자, 원자재 보겠습니다. 두바이유, 우리가 가장 많이 수입하는 원유죠. 지난달 평균이 80달러 86센트에서 그 전달에 비해서는 6달러 36센트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금 시세는 사실 달러가 강세가 되면 금 시세는 내리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우리 지구촌이 새로운 신냉전으로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좀 불안 요소가 있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좀 올랐습니다. 그래서 1온스, 지금 8돈, 즉 28.35g이 1온스인데 지난달 평균이 1956달러 47센트로 해서 그 전달에 비해서는 1달러 85센트가 올랐습니다. 부동산 정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주택 매매라든가 전세, 특히 아파트 중심으로 매우 좀 내려가 있죠. 사실 코로나 시즌 때 피크를 찍었다가 21년도 정도가 됩니다. 피크를 찍었다가 내려가서 지금은 좀 하향 안정화되어 있는데 그것이 지표로 나타나는 거죠. 즉 지난 3개월 동안의 그 주택 매매 가격 지수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2, 마이너스 0.1 이렇게 마이너스 구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폭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간다면 다음 달 정도면 제로 또는 플러스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주택 전세 가격 지수는 좀 더 폭이 크긴 하지만 마이너스가 감소하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주택 전세 가격 지수는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2%로 해서 매매 가격보다 더 큰 폭으로 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의 선행 지표가 되겠죠. 반면에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전세 보증금 제도, 이 부분이 1,000조가 넘는다죠. 전세 보증금이. 이 부분은 사적인 금융이죠. 개인 간에 주고받는 그런 돈인데 이 돈을 회수하게 되면, 즉 전세가 대폭 줄고 반전세나 월세로 돌아서게 되면 소유주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유동성을 토해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대출을 받거나 해야 되는데 그 쉽지가 않잖아요. 결과적으로 집값 하락의 그 압력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성공적인 자산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